어디 확 찢어지면 병원 가거나 상처를 치료하면 끝이죠. 하지만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어떻게 치료할지를 모르는 병이라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위건강과 염증 개선 등이 어려운 질병입니다.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은 결국 음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양배추를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먹거리이지만 정작 쉬운 것을 허투루 지나치기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익숙하지만 외지 사람이 와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끝까지 한번 잘 보시고 구독하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면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접하다 보니 특정 식품에 대한 효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관성이었습니다.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이득인 식품도 많죠.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건강 정보이더군요. 나눌맨의 영상은 다양한 연구 논문, 뉴스, 거래처 사장님들의 전통 민담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사람의 체질마다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 효능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양배추 효능은 너무 많아서 총 6가지 부분으로 양배추 분말, 양배추 한효능 등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위건강과 염증 개선 정도는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눌맨이 강조하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부작용부터 고려하라는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배추는 갑상선 문제에 조금 민감합니다. 그리고 장내의 미생물 변화에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 식품들처럼 부작용으로 많이 거론되는 가스 발생, 소화불량, 설사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양배추의 효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크게 양배추의 효능을 6가지로 압축하여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위 건강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U와 인돌 3카비놀은 위 점막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세포가 재생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염증 개선입니다. 양배추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설포라판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며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타민이 풍부해 관절의 염증에도 관여합니다. 세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양배추와 같은 담색 채소의 즙에는 백혈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종양괴사, 인자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으며 양배추의 폴리페놀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괴멸을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번째는 간 기능 개선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며 단백질과 지방 대사를 도와주며 간에 흡수된 후 단백질 합성을 보고하고 간 속 여분의 지방을 처리하여 간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미용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골다공증 개선입니다. 칼슘 함량이 무려 38mg이며 칼슘 흡수를 저하시키는 옥살산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채소 대비 칼슘 흡수율이 높습니다. 자, 이젠 양배추의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는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일부 개인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대표적인 부작용 및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양배추를 먹은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문제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관련 질병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에는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과다 섭취 시 복통,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차가운 사람과 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장염이나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섭취 시 가스 유발 가능성과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양배추는 장내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항생제 복용 이후나 면역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신부나 수유 여성, 신장병 환자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젠 양배추 먹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양배추를 조리할 때는 열을 가하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겹살을 구울 때 함께 구워 먹거나 삶아서 고기를 싸서 드시는데 생으로 먹기 정 불편하면 살짝 데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운데 심지가 단단하여 먹기 불편한데 이 부분에 영양소가 가장 많습니다. 해당 부분을 꼭 챙겨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양배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나눌맨의 다른 영상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좋은가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나눌맨의 건강 이야기 관심 가져보세요. 유튜브에서 나눌맨 검색하시면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삶에서 중요합니다.